현재 시점 이 아파트가 22억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18억 9천이란 소리예요. 오히려 조금 저평가다. 나중에 한 7년 뒤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10년을 평가해보면 저는 얼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와, 39억 차익이 20억 이렇게 막 미친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랭구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 분당이랑 위례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 두 개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분당과 위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둘 다 좋죠. 뭐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뭘 따져요. 뭐 사실 위례는 송파구 끼고 있잖아요. 네. 서울 뭐 일자리 접근성 너무 좋죠. 뭐 약간 뭐 역세권 아니다 이거 하나 있긴 하지만 너무 좋고 분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분당은 정육각형이거든요. 교통 좋죠. 지하철, 도로, 뭐 학군, 옆에 뭐 판교 일자리 전반적인 장점이 두루두루 있죠. 심지어 뭐 공원부터 해가지고 백화점까지 뭐 병원까지 다 있으니까 뭐 이 두 지역이라면 사실 뭐 너무 큰 고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둘 다 너무 좋아서. 네, 분당은 학군도 좋고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위례는 또 트램 이슈도 있고 일자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에서 둘 다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고민인 것 같아요. 직주 근접 거리 생각하면 위례를 가야 되고 특히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 서울 출퇴근하면 웬만하면 위례까지는 다 커버 가능하거든요. 네. 사실 분당도 다 커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뭐 야탑 지나서 성남 구성남 지나서 그 다음 위례 나오니까 은근히 멀긴 하거든요. 네. 특히 좀 소득이 되고 이런 분들도 그냥 위례를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애 뭐 교육에 대한 그게 니즈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또 위례를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트램 생기고 네. 그럼 또 지하철 타는 것도 수월해질 거고 또 강남 상고에서 가장 가깝고 나름 신도시 느낌 확 나고 뭐 조그맣지만 호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컨셉이 과연 서울에 가까운 곳에 어디가 있을까 약간 신도시 빌 하면서 좀 쾌적한 곳 왼쪽에 과천이 있죠. 근데 과천은 이제 완전 지금 신축으로 다 바뀌었는데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천이 좀 더 비싸죠. 어쨌든 이 두 개가 컨셉이 약간 비슷하죠. 역세권 없는 것 빼고는. 그 다음에 분당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하고 거리 조금 먼 것 빼고는 그래서 또 지금은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미래가 또 엄청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용호상박입니다. 근데 둘 다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번 주제는 둘 중에서 한 개만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개만 골라주세요. 랭구님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고 싶은지. 뭐 제가 하나만 선택하고 한 지역을 일단은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네. 위례를 떨어뜨리죠. 실거주로는 위례도 참 장점이 많긴 한데요. 재테크 측면을 고려한다면 저는 분당을 선택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데 왜 굳이 분당해야 될까요? 하나만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일단은 분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좀 더 많죠.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토지 가격이에요. 그게 원가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할 때 1순위거든요. 분당 1급지하고 위례 1급지 데리고 와서 토지 평당가 비교해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당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식 차이가 뭐 20년 이상 나는데 27년 이렇게 나거든요. 네. 근데 시세는 위례가 뭐 한 10% 정도 더 비싼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연식이 똑같았다고 하면 훨씬 높을 거예요. 분당이.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분당이 높은 곳이다. 이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좋은 곳보다 또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지역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10년, 20년이 지났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위례의 15년 뒤, 분당의 15년 뒤 어떻게 바뀌었을까? 분당은 완전 변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물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그래서 분당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당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파트로 보면 이제 위례도 사실 위례 나름인데 뭐 북위례도 있고 남위례도 있고 남위례 안에서도 좀 트램이 지나오는 곳도 있고 조금 오른쪽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분당 같은 경우도 뭐 순회, 서현, 그 다음에 정자 내려와서 뭐 구미역, 이렇게 구미동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금역도 있고 그 곳마다 또 입지의 간극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분당이 위례보다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서열끼리 한번 비교를 제가 눈으로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그럼 더 잘 와닿을 겁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전국 퍼센테이지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대비 나머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몇 프로냐. 이걸 보면 객관적인 이제 서열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꿈의 그린하고 이제 위례 센트럴 자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 수치가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54%요. 예, 이게 이제 대장 아파트가 한 200 얼마 될 겁니다. 그거 대비 한 54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거의 대장급에 속하죠. 네. 더 오른쪽으로 가면 30대도 보이니까 확실히 여기가 우위가 있거든요. 자, 54를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럼 이거 대비 쭉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갔을 때 이제 아까 분당 1급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판교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네. 시범단지 삼성 51%죠. 근데 더 낮죠. 금액이 낮다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통령이 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52%. 네. 자, 이랬을 때, 위례가 그러면 상급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한번 팩트 체크 해볼게요. 요거 하나랑,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평형을 좀 맞춰볼게요. 84 타입, 84 타입. 근데 분당이 갑자기 최근에 엄청 올랐네요. 원래는 옛날에는 누가 더 높았죠, 시세가? 위례요. 빨간색이 항상 높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겹쳐지더니 완전히 벌리고 있죠. 얘는 재탄생하잖아요. 지금 통합 재건축하잖아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최소 플러스 10에서 20%가 더해집니다. 한 단계, 두 단계 급지만큼 시세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얘랑 격차를 20%까지 벌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던 퍼센테이지인데 0.5%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지금 전년 12%까지 갔잖아요. 저는 이게 20% 이상 벌릴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재건축이나 보면 그냥 뭐 강남이다 어디든 아파트 딱 보다가 신축이네, 오래됐네, 재건축이네, 좀 시세 비슷하네, 미래 어떻게 되지? 재건축에다가 플러스 20%를 해줘라. 진짜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네.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팩트 체크 해보면. 야, 이렇게 보면 대장 대 대장이 쌓았는데 그래도 위례가 조금 높기는 한데 역전당하고 있구나. 지금 완전 역전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금호를 빼고 자, 위례 대장이랑 좀 못난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분당에. 네. 분당도 못난이가 있잖아요. 저 끝자락에. 오리역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무지개 3단지. 이거 어떨까? 평수를 좀 맞춰볼게요. 33평으로. 이거는 위례가 훨씬 높네요. 위례가 훨씬 높죠. 몇 프로 높냐면 과거에 30% 이상 차이 났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좁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27% 이상 비쌉니다. 완성이 탁탁탁 올라가도 맥스가 제가 20이라고 했죠. 저 100을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위에 거를 사는 게 낫죠. 굳이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겠다. 이미 이렇게 보면 서열화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분당이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분당의 1급지가 1순위, 분당의 2급지로 가면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까치마을이라든지 정자 이쪽, 정든마을, 뭐 한솔마을 이런 아파트가 이제 2급지가 되는 건데 2급지랑 이제 아까 위례 1급지랑 고민해 볼 만하죠. 이때는 서로 박빙이에요. 어떤 게 좋을까? 어떻게 대결해야 돼요? 현재가 좋은 사람들은 위례를 가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분당 2급지를 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3급지를 갈 거라면 차라리 위례 1급지 선택하는 게 또 나름 괜찮은 선택이다. 저희가 1년 전에 네. 아파트 월드컵으로 14억에서 16억대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가격대는 랭고님께서 위례를 그때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특정 가격대면 위례가 선택될 수 있는 거네요? 금액대를 꺼었을 때 그 시점에는 좀 위례가 다 해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분당은 더 저렴한 단지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그걸 넣을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분당도 아까 대장 아파트들은 시세가 지금 계속 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지금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사람들은 뭐 분당이 좋냐 위례가 좋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디가 좋은지는 이미 가격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다음 미래에 대한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두긴 했지만 혹시라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3개월 만에 10억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걔는 너무 고평가 구간으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1순위를 분당의 1급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사실은 보내줄 줄 알아야 되겠죠. 야, 이거 너무 과한데? 너무 거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뭐 쉬운 거 그냥 재미삼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버블 계산기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거 아파트만 넣으면 버블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위례 센트럴가 자이죠. 이걸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평형을 선택할 겁니다. 33평. 그리고 분석을 해주세요 하고 누르면 분석을 해줍니다. 현재 시세를 일단 검증해 주고요. 나중에 미래 시세도 체크해 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세를 체크해 보면 지금 최근 2년 동안 상승률이 장기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네. 더 올라간다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걸 보면 이 아파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속도로 달려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미래에 얼마큼 속도로 달려갈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올랐냐면 연도별로 시세 볼까요? 네. 18년 1월 달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18억 거의 19억 하거든요. 2018년도에 7억이었다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이것만 보면 돼요. 17년 7월 달은 사실은 6.9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난 거예요. 8년밖에 안 지났는데 만약에 제가 옛날 시점 돌아가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8년 뒤에 19억 될 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욕 먹었을 것 같아요. 욕 작살나게 먹었겠죠. 야, 이게 지금 2배도 아니고 말이 되냐, 이게 지금 8년 만에. 근데 이게 팩트라는 거고 그게 가속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워낙 입주할 때는 저렴하긴 했었으니까 이 절대주 수치가 좀 낮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직전 저점 기준. 최근에 이제 하락을 조금 했었던 바닥 구간. 그 바닥을 고점으로 본 거예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과거까지 얼마큼 했냐면 이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연평균 이게 달립니다. 복리가 아니라 15%씩 올랐거든요. 네. 이게 가속도예요. 이 아파트에. 지금 보면 이 가속도로 달려갔을 때 쭉 달려갔을 때 15%로 가야 하는 게 맞을지 30%가 맞을지 21이 맞을지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22억이에요. 적정 시세가요? 지금? 이 적정 4개의 평균 시세가 22억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시점 이 아파트가 22억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18억 9천이란 소리예요. 아, 18억도 비싸다 생각했는데 적정이 22억이라니. 오히려 조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미래를 또 체크해보면 5년 뒤 시세입니다. 지금 19억인데 거의 더블 스코어보다 좀 더 높아지죠. 왜 높아지냐면 이 아파트가 과거에 그 달려왔던 속도로 달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에 하락장이 오면 절대 저게 안 나오겠죠. 근데 5년이 아니라 이거를 10년 이상 늘리면 좀 좋은 만큼 나온다 보거든요. 5년 내에 만약에 하락장이 있으면 절대 저 수치가 안 나오지만 하락장이 안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길게 갔을 때 뭐 나중에 한 7년 뒤에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10년을 평가해 보면 저는 얼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와, 39억 차익이 20억 이렇게 미친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2배 오른 거예요. 근데 아까 몇 배 올랐는 줄 알아요? 2배가 아니었거든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약간 이때 미쳤나 했을 때 그 느낌이 지금 같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평가해보는 작업을 저는 해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게 위례 거 하나 해본 거예요. 메모를 좀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양지 1단지 금호 이 아파트 한번 볼까요? 네. 클릭하기 무섭다 나는. 와, 궁금한 게 아니라. 자, 31평 84 타입. 자, 분석됐네요. 지금 21억 5천 합니다. 아까 18억 9천보다 비쌉니다. 실거래가 높게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옛날에 이제 얼마 했냐? 요건 좀 더 옛날이에요. 2011년까지 갔을 때 14년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여기도 뭐 4배까지는 아니지만 3.5배 이상 올랐죠. 그쵸? 쭉쭉쭉쭉쭉 많이 올랐어요. 이게 10억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10%씩 올라가면 최저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1년에. 근데 사실 10%가 올라가는 것보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평균치를 내보면 이게 몇 프로냐면 17%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에는 구축이었는데 앞으로 미래는 신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정 시세에 와 있어요. 과거부터 시뮬레이션 했을 때 미래 시세가 이거였는데 지금 딱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앞으로 또 달려가겠죠. 저 속도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믿을 수가 없어요. 40억이라니요. 그냥 17%씩만 올라가면 5년 뒤에 40억이 되는 거예요. 차익이 얼마죠? 19억. 19억이에요. 물론 이걸 보수적으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수적으로 보면 3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랑 적정으로 보는 거 이렇게 다르네요. 공격적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게 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다 제시한 거예요. 보고 판단해 보라고. 최근 10년치 보겠습니까? 전체 기간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전 뭐 저점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역산한 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직전 고점에서 과거 10년치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쭉 본 거거든요. 네. 제일 보수적인 게 이거예요. 최근 직전 저점 걔를 고점으로 잡고 10년치를 하면 이게 시세가 제일 낮기 때문에 1월달이 이게 제일 보수적으로 본 건데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래도 이 중간 좀 어디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7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맞아요. 40은 그냥 반포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세 아니야라고 보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먼 시세예요. 그리고 10년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에요. 옛날에 지금 강남 아파트 옛날에 돌아가면 강남 아파트 뭐 2억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50억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재평가해 보는데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오르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 얘가 아까 걔는 39억인가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지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소도 더 커요. 아까 미래가 조금 더 현재는 약간 뭐 1억 이상 저평가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매년 올라가는 금액을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억이라는 저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파트는 매년 1억 이상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만큼 더 올라가? 이게 만 1억씩 올라가는데 이게 1억 5천씩 올라가면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면 이제 조금 고평가 여부를 이게 정답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되게 단순한 계산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무식한 방식인데 과거에 달려왔던 속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야, 옛날에는 금리도 낮았고 그때는 이제 막 인구가 뭐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다. 그 과거의 10년하고 미래 10년은 다르지 않겠느냐. 저 수치에서 둘 다 깔끔하게 한 20% 30% 까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연평균 17%면 거기서 2, 3% 까면 된다. 근데 그래도 10% 이상이에요. 그걸 까도 그거를 깐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같이 비교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무지개말 3단지로 가면 그림이 많이 달라질걸요. 왜냐면 급지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거든요. 아까 41은 숫자 안 나올걸요. 적정 시세가 14억 6천인데 지금 13.3억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잘 가고 있다. 저렇게 생각하고요. 과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래 시세를 보면 미래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얘는 2배까지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급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급지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여주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주에 있는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연평균 3%? 4%? 그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수보다는 훨씬 좋은 입지니까 그래도 지금 14%지만 이게 14%랑 17%랑 그게 쌓였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아까 40억보다 20억 보니까 뭔가 납득이 가네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위례에 있는 대장을 사는 게 나을까? 분당의 상급지를 사는 게 나을까? 위를 사야죠. 그렇게 정량적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레몬이 그럼 이거 부동산 비서실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죠. 뭐 무료는 아닌데 네.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뭐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만든 서비스예요. 네. 세상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필요한 분들이 쓰면 되고 네.
필요 없는 분들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순위는 나왔다. 네. 분당 1급지, 위례 위례 1급지, 그 다음에 분당 삼 3급지. 그럼 이제 애매한 게 이제 뭐 위례 2급지, 분당 2급지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러겠죠. 그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분당의 약진이죠. 기존에는 사실 위례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돌고 도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 강동구와 위례의 관계가 똑같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분당과 위례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은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중심인데요. 네. 남쪽에서는 분당이 중심이 되어 간다. 판교를 위협할 정도로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축밭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용인 수직으로 가도 구축. 뭐 어디를 가도 다 구축밭이에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비싸도 받아줄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신축인데 학군까지 좋다? 그러면 사실 게임 오버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아는 수강생들 중에서 수원이나 용인 가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바로 멱살 잡고 분당으로 먼저 꼽거든요. 이거부터 보고 진짜 살 게 없다고 하면 저걸 봐라. 근데 두 개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직으로 많이 갔어요. 시세는 역시나 분당이 먼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분들도 있긴 하니까요. 오늘도 너무 명쾌하게 또 답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